그때 몸무게가 거의 90kg였어요. 중학생 때요. 중학교 1학년. 완전 다른데요? 그때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아 돼지 이랬어요. 스트레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원푸드 다이어트였어요. 마그밀 다이어트라고 해서 액체 다이어트라고 있었어요. 다이어트에 실패한 이유가 의지 박약이다. 먹어봤자 아는 맛인데 왜 또 먹냐. 뭐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겪어야지 원하는 몸을 가질 수 있다. 제가 힘든 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운동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이 됐어요. 그때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뭘 먹었고 뭐 이런 것들이요? 설밀나티가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게 몸이 안 좋아지는구나를 확 느껴요. 뭐 중단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식단 하고 계시니까 엄청 헬스케지더라고요. 채식도 했어요. 제가 수족냉증이 갑자기 생겼어요. 좀 어지럼증이 있었어요. 두통도 굉장히 자주 있었고 무기력했어요. 라이트 과학자 최규입니다. 최규 인터뷰 7화입니다. 오늘은 또 소주가부 모셨는데 처음으로 제 친구를 모셨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겸 친구, 요가와 명상을 안내하는 이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저랑 좀 알게 된 지 얼마나 됐죠? 7년 정도 됐죠. 7년 전에 크로스핏 관련된 행사였어요. 네. 맞아, 크로스핏 관련 행사에 갔는데 그때 사회자였고요. 사회자였는데 에너지가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나님께서 크로스핏 코치일 때였어요. 지금 요가이지만 그 크로스핏 하는 거 보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네, 엄청난 퍼포먼스를 가지신 분이었고 뭐 그때 스쿼트 데드 얼마나 쳤죠? 스쿼트 140kg 정도? 원RM. 네. 데드 150kg? 네. 네. 벤치가 좀 약했어요. 벤치 한 70kg 정도. 네. 또 그런 시절 보내시다가 그리고 이나님은 저랑 같이 일한 적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해오면서 경제적인 어떤 독립성을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제로베이커리라고 하는 이제 사업체도 같이 운영을 해왔는데 그 여정에서 초기 멤버로서 또 엄청 같이 함께 고생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를 이제 떠나고 또 이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서 이제 어떤 길을 가나 봤는데 지금의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다시 돌아온 친구이기도 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식단 관련해서도 굉장히 알고 있는 것들, 경험한 게 많아서 언젠가 꼭 모셔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납치해 왔습니다. 네. 이나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사실 수업이 많아져서 1대1 이제 요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1대1로 이제 요가를 배워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이제 수업이 너무 많아지고 스케줄이 좀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제 원래 오프라인 수업도 많았는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요가를 이제 라이브로 이제 홈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안내를 하게 돼서 요즘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 이나님의 커리어가 지금 되게 화려하잖아요. 서울대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크로스핏 코치로 오히려 첫 직장 생활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거쳤는데 보통의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인데 여기 대해서 보통 어떻게 설명하세요? 이 질문을 제가 회사 면접 볼 때마다 되게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러다가 너 딴 데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너 방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이게 방황이 아니라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들 그 핏을 좀 맞춰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좋았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저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거기에 좀 일의 본질이라던가 나는 또 어떤 역할을 맡고 싶지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가 되면서 지금 제가 요가를 나누는 것도 단순히 나는 지금 요가가 좋으니까 요가를 할 거야 이런 것보다는 요가를 잘 나누는 제 모습이 좋고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맡는 게 좋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크로스핏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이런 게 정말 동떨어진 다른 직업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저도 무언가 제 안에 있는 메시지를 밖으로 표현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게 꼭 다르지는 않지 않나? 뭔가 그것들을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나님과 아마 제가 또 결이 맞는 것도 아마 그런 지점일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들에 항상 좀 많은 삶의 지향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나님을 모신 건 아마 다이어트 이야기가 좀 클 거예요. 건강 이야기도 있고. 이나님의 첫 다이어트는 언제였고 어땠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제 첫 다이어트는 중학교 때였어요.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지금 제가 몸무게가 60kg 초반인데 키는 몇이죠? 키가 166이에요. 네. 그 당시에 중학교 때가 당연히 키가 더 작을 거잖아요. 한 150 초반 정도? 그때 몸무게가 거의 90kg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네. 90kg. 네. 집에 찾아보니까 90kg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본 적 없으실 거예요. 네, 저도 못 봤죠. 네.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요. 중학교 1학년. 완전 다른데요? 이것도 비슷한 시기의 사진이고.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많이 컸네요. 사진 이렇게 띄워도 돼요? 띄워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귀엽다. 괜찮아요. 넌 어떤 우준이? 좋아요. 이 사진 띄워놓을게요. 네. 좋은데? 네. 갑자기 찐 건 아니고요. 어릴 때 워낙 토실하게 태어났어요. 3.6kg로 태어나서 계속해서 이제 주변에 뭐 말리는 사람도 딱히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릴 땐 잘 먹으면 또 좋아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막 많이 먹이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인생 최대 몸무게 90kg를 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다이어트 해야겠다 결심을 한 거죠? 결심을 한 이유는 중학생이 되면 이제 교복을 입기 시작하잖아요. 교복을 입게 되면 이제 치마를 입게 되고 그 치마 아래로 드러난 제 다리가 너무 싫고 그 마이나 조끼, 셔츠가 어깨가 이렇게 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뱃살이 많이 나고 단추 잠그고 듣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다닐 때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면 좀 아무래도 다들 막 보니까 옆에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처음 했던 다이어트는 줄넘기를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줄넘기 그 당시에 되게 막 유행했던 게 막 3,000개, 5,000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챌린지 같은 것들이 좀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운동 효과는 있는데 근육통도 너무 심하고 왜냐면 그 당시에 너무 이제 몸무게도 많이 나가니까 무릎도 너무 아프고 이거를 오래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배웠던 게 운동보다 식이가 중요하다. 먹는 걸 줄여라. 인터넷에 그 당시에 되게 큰 카페가 있었어요. 다음 카페였는데 성공 다이어트 비만과의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진 카페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걸요? 구독자분들 중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안 들어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 카페에서 이제 식이에 대한 얘기도 하고 거기 가면 정말 다양한 다이어트를 다 나오거든요. 그때 처음 했던 게 원푸드 다이어트였어요. 어떤 음식? 두부 다이어트도 있고요. 사과 다이어트도 있었어요. 네, 사과를 이제 삼시세끼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고 이외에 다른 거 안 먹고. 네, 다른 거 안 먹고 대부분 원푸드 다이어트가 일주일 과정이더라고요. 7일 동안. 7일 동안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7일 동안만 이제 한 가지 음식을 먹고 그래서 그런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이없는 다이어트 중에 액체 다이어트라고 있었어요. 뭐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가늠이 가세요? 이름만 듣고? 이제 감으로는 뭐 액체로 된 것만 먹는다 이런 거. 맞아요. 액체로 된 걸 먹으면 살이 안 찐다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얘기였던 거죠. 왜? 소화가 잘 되니까? 몸에 흡수가 안 된다. 흡수가 안 된다? 네. 근거는 사실 없어요.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사람이 생각하기에 물로 마시면 그냥 빠져나가겠지 이런 생각에 유행했던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액체가 되면 흡수가 더 잘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좀 살이 더 잘 찔 텐데. 근데 그때는 그런 다이어트가 유행을 해서 저도 이제 액체 다이어트를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접하다가 이제 마그밀 다이어트라고 해서 마그밀 뭔지 아세요? 설사하게 하는 약. 맞아요. 수산화나트륨인데 이게 이제 먹게 되면 설사를 하는 약이라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드시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정해진 양이 좀 있어요. 뭐 한 2-3알 정도 이렇게 먹을 텐데 하루에 아니면
한 번 먹을 때. 한 번에 두세 알? 응. 어. 그렇게 먹을 텐데 저는 그때 열알을 그냥 한 번에 털어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밤에 자기 전에 먹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이제 화장실에 가면 막 우당탕 콸콸콸 이렇게 하면서 변기를 박살낼 것처럼 그렇게 볼일을 보고 나오면 진짜 막 식은땀이 잔뜩 나 있어요. 근데 거울을 보면 이렇게 좀 갸름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탈수 증세로 이제 수척해졌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해봤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금씩은 빠지죠. 당연히 이제 몸에 수분도 빠져나오고 붓기도 빠지다 보니까 1, 2kg 정도는 빠지는데 그 이하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90kg에서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하면서 한 85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행히도 그 다이어트 카페에 또 정석대로 잘 다이어트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운동도 병행하면서 식사도 좀 제대로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좀 보고 나도 그러면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식사량 조절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해서 그때는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나 마그밀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그냥 한식만 먹었어요. 집밥. 학교 가서 이제 급식을 먹고 대신 밥의 양은 좀 줄이고 반찬, 조금 야채 반찬들, 예를 들면 뭐 샐러드라던가 아니면 그런 나물 반찬들 좀 많이 늘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이어트를 했죠. 그러면서 한 중학교 2학년쯤 올라가니까 78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한 65에서 70kg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65, 70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이렇게 뭐 변동이 좀 큰 폭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좀 일상적인 폭이었던 것 같아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좀 변동폭이 뭐 3kg, 4kg 이렇게 컸었는데 이렇게 식사를 좀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변동폭이 크지 않고 그냥 서서히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이제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혹시 그때 몸 컨디션은 어땠어요? 컨디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절박하니까 그냥 힘듦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냥 배고픈 거 그 고통도 그냥 당연한 고통이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명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면 의지 박약이 다이어트가 이제 다이어트에 실패한 이유가 의지 박약이다. 먹어봤자 아는 맛인데 왜 또 먹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겪어야지 원하는 몸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조금은 공격적이면서 가압적인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강요를 하다 보니까 제가 힘든 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들 이렇게 뺐구나. 나만 이렇게 의지 박약이구나.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왜냐면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이제 헬스장에 한 번씩 등록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나 살 빼고 싶어 이렇게 하면 엄마가 그래 헬스장 한번 가자. 그래서 3개월 등록해주면 저는 이제 3일 하고 다시 안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한 3-4번 정도 반복이 됐었어요. 근데 어머니도 이제 그걸 보다 보면 한심한 거죠. 저 의지봐야 어쩌려고. 저 작심삼일.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그렇게 보니까 저도 저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집에서 혹시 뭐 살에 대해서 부모님이 뭐라 했었어요? 이거는 집에서 직접적으로 저한테 뭐라 했다기보다는 그때 90kg였던 시절에 어머니랑 같이 쇼핑을 갔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돼지 이랬어요. 모르는 사람이? 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리게? 네, 그냥 대놓고 큰 소리로. 그냥 들으라고? 돼지 이랬어요. 근데 보통 그런 상황에선 옆에 있던 어머니가 뭐 이렇게 화를 낸다고 제지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게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때는 엄마한테 서운함을 또 안 느꼈던 이유가 그치 해야지. 그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게. 스트레스. 화난다. 여기서 잠시만 끊고 가야겠어. 네네. 진짜 제가 경고하는데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적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이게 무례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혹시 이게 무례하다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이게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나 지금 제가 왜 화가 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세상과 삶과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덜 큰 겁니다. 외모에 대해서 우리는 남에게 함부로 평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남한테 상처 줄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정말 많은 어른들이 특히 그냥 몰상식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 큰 어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 엉망인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버젓이 정상인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게 왜곡되고 이상한 생각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반대로 그 아저씨한테 틀딱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배 나왔다고 하거나 뭐 머리 빠졌다고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남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아닌 겁니다. 맞죠? 혹시나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또는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으면 이 영상 좀 보내주세요. 진짜 저도 이게 너무 마음 아파요. 왜냐면 이걸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 여자애한테 사실 이나님의 어머님도 좀 해명하지 못했지만 그러면 그 친구는 앞으로 평생 그렇게 갇혀 살아야 돼요. 진짜 그 친구가 운 좋게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이나님이야 지금 이제 그 사이 올바른 자아가 좀 많이 만들어졌고 지금 되게 또 멋진 사람이 되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걸 농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제가 또 길게 끊었네요. 네,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절이 고등학생 때. 네. 오케이. 그러면 성인의 다이어트는 어땠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스스로의 여성성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뚱뚱하니까 살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부끄러워서 빼야겠다고 생각했지 뭔가 예쁘게 보여지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빼고 싶었어요. 엄마가 부끄러워하고 아버지가 부끄러워하고 밖에 나가면 그런 시선으로 보니까 그런 게 부끄러워서 빼고 싶었고 대학교에 오고 나서 조금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때 조금 이제 연애 감정도 생기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생길 때잖아요.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좀 다르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예쁜 사람의 기준에 도달하고 싶다? 나도 예뻐지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 당시에 느꼈던 거는 너무 오랫동안 그런 뚱뚱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성을 만날 때 되게 의존적이었고 순종적이었고 너 이거 해 하면 무조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만났던 친구가 저한테 이제 다이어트를 좀 강요를 해서 그때 이제 다이어트에 완전 매진을 한 거죠. 사실 이게 자발적인 동기는 아니었던 거죠.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와서 제가 이제 행동을 하게 된 거고. 뭐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가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몸매의 기준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저는 당연히 이제 이 친구를 좋아하니까 그래 알겠어 하고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안의 동기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운동을 이제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네. 그때 웨이트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제가 전혀 뛰질 않았어요. 체력장 때도 거의 점수 상관없어요 이러면서 그냥 교실에 이제 앉아있거나 체육 시간에 나가기 싫어하고 양호실 가서 누워있고 이랬는데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더라고요. 나 이거 좋아하네. 나 힘 세네. 나 이런 거를 잘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런 성취감 때문에 자존감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좋은데요? 좋아요. 네. 그 친구랑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뭔가 좀 더 예전에 되게 의존적인 성격이었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이 됐어요. 이거? 나 혼자 할 수 있어. 괜찮아. 없어도 돼. 나 알아서 할 수 있어. 이렇게 되게 독립적으로 변하고 남들의 시선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아닌데? 나는 나만의 어떤 색깔이 있고 나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게 되게 당당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게 이제 과해지다 보니까 헬스가 너무 재밌는데 더 많은 무게,
더 센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다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고강도 운동 크로스핏을 알게 된 거예요. 몇 살 때였죠? 그때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였어요. 마침 학교에 이제 동아리가 새로 생겨가지고 아, 나 여기 가야겠다. 가서 해봤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정말 죽을 때까지 죽을 것 같을 때까지 그 숨이 차는 그것도 너무 좋고 점점 더 많은 무게를 드는 제 모습도 너무 좋고 아, 내가 이렇게 도전적이고 내가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일 수 있구나를 느끼면서 아, 나 이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핏 코치의 길을 또 가게 된 거죠. 좋아요, 좋아요. 크로스핏 코치 생활은 얼마나 했죠? 크로스핏 코치 생활은 3년 했습니다. 3년을 채웠네요. 네. 맞아요. 생각난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나님의 자아가 많이 형성되고 성장했구나. 맞아요. 그때쯤에 저희가 만났었네요. 그러면 맞아요. 처음 본 게. 그러면 이나님의 뭐 몸이나 이런 다이어트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뭐 그 이후에도 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 뒤로는 좀 안정이 된 건가요? 그 뒤로는 이제 크로스핏을 그만두고 나서는 사실 너무 과한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아, 이러면 시기를 조금 조절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이제 제로베이커리에 입사를 하게 됐고 이제 제로베이커리가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도 이제 알게 되고 아,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때 저희가 컨텐츠도 찍고 그러면서 챌린지도 되게 많이 하고 그때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처음 했어요. 그때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뭘 먹었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때 일단 16대 8 간헐적 단식 시간을 지켰고요. 그것도 같이 했어요? 네, 그것도 같이 했고 그리고 버터를 굉장히 많이 먹었고요. 방탄커피를 아침에 이제 무조건 한 잔 마시는 걸로 했고 그리고 쌀은 아예 안 먹었어요. 거의 고기, 삼겹살, 이제 고기를 구워 먹거나 아니면 이제 키토빵이라고 하는 저탄수화 빵도 먹었고 그때는 양도 이렇게 다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타이트하게. 순탄수를 뭐 하루에 이제 30에서 50g만 먹겠다. 이렇게 하면 그 어플 통해서 다 계산을 해서 좀 타이트하게 했었어요. 뭐 고기랑 기초빵 외에 또 어떤 거 먹었어요? 밖에서 외식할 때도 뭐 순댓국에 이제 밥 빼고 버터를 이제 타서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방량을 보충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뭐 몸의 변화나 몸 상태는 어땠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 밥 먹고 나서 오후에 졸린 걸 식곤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그 키토제닉을 하기 전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밥 먹고 오후 되면 당연히 나른하고 졸리지. 당연히 일하기 싫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 떨어진 느낌도 있고. 네, 당 떨어진 느낌도 들고 그때 뭔가 먹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이제 그 시럽 가득 탄 이제 라떼라던가 아니면 뭐 젤리라던가 초콜릿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었는데 그 식곤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왜냐면 식단을 하고 나서는 컨디션이 진짜 좋았어요. 하나도 안 졸리고 오히려 오후에 집중이 더 잘 되고 네, 컨디션이 되게 좋았던 거.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진짜 많이 사라졌어요. 그게 염증, 탄수화물을 먹다 보면 이제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뭐 피부라던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관지라던가 신장 쪽이 안 좋아서 염증이 좀 일어나는데 그걸 하고 나서 그냥 평소에 달고 다녔던 그런 불편함들이 다 사라졌어요. 보통 얼마 정도 식단했을 때요? 보통은 한 달 정도 하면 효과가 있어요. 한 달 정도 할 때마다? 네. 이렇게 뭔가 염증 같은 것들 증상들이 확 내려갔다? 네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한 달 정도 이제 하고 알아차린 게 사실 한 달쯤 됐을 때일 수도 있고 요즘은 제가 이제 그 메커니즘을 알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나쁜 음식, 설밀나티가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게 몸이 안 좋아지는구나를 확 느껴요. 그리고 다시 원래 식단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좀 클린한 식단으로 돌아왔을 때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몸으로 느껴져요. 그럼 키토제닉이라는 식단을 얼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1년에서 2년 사이인 것 같아요. 1년 정도? 네. 뭐 중단했던 이유가 있어요? 중단했던 이유는 외식할 때 메뉴가 너무 힘들었어요.
먹을 게 왜냐면 없죠. 매번 그 버터라든가 올리브 오일을 챙기고 다니는 것도 일단 힘들고 음. 그리고 숨어있는 설탕이나 탄수화물도 너무 많고 그 메뉴 자체에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일단 좀 힘들었고 그리고 지인들 만날 때 늘 삼겹살을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런 메뉴 선택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정말 친구를 한 명도 안 만나고 집밥만 먹을 수 있다면 나 이 다이어트 평생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왜냐면 효과는 너무 분명하니까요. 그때 살도 빠졌어요? 네, 살도 빠졌어요. 얼마? 그때 한 5kg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5kg 5kg 이상. 네.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그 식단 하고 계시니까 엄청 헬스케지더라고요. 그랬었어. 그리고 배고프지 않은 거? 그것도 되게 컸죠. 포만감. 그게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죠. 또 그 뒤에 했던 식단은 뭐예요? 그 뒤에 했던 식단은 채식도 했어요. 네, 채식한다고 하셨어요. 채식을 1년 정도 해봤어요. 채식을 하게 된 이유는 물론 이제 다양한 이유들로 채식을 하겠지만 저는 그때 제가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는데 정말 텃밭이 이제 너무 커가지고 다양한 작물들을 심게 됐어요. 근데 뭔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데 그때 또 이제 감성에 취해가지고 마치 리틀 포레스트 그 여주인공처럼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그게 너무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삼시세끼 야채를 먹는데도 어쨌든 집에서 요리를 한다는 그 자체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있어서 이거를 계속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니까 나 한 달 동안 고기를 안 먹었었네? 그러면 고기를 안 먹는 게 가능하잖아? 그 전까지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무조건 고기 먹어야 되고 치킨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달을 채식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채식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게 되고 채식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했죠.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밖에 나가면 메뉴가 이제 너무 힘들고 네. 그리고 제가 수족냉증이 갑자기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추운 거예요. 이 정도로 추위를 타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엄청 추위 안 타는 네네네. 겨울에도 되게 랭스 하나만 입고 다니는 거죠. 맞아요. 제가 그 정도로 추위를 안 타는데 너무 몸이 차가운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먹는 채식이라고 하는 그 메뉴들이 설탕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탄수화물도 이제 많이 먹게 되고 이게 진짜 건강한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채식할 때 구체적으로 뭘 드셨어요? 집에서는 이제 밭에서 나는 것들, 이제 뭐 깻잎이라던가 상추라던가 이런 것들로 뭐 쌈밥도 해 먹고, 그리고 배추도 제가 키웠었거든요. 네. 배추로 이제 전골도 끓여 먹고, 그렇게 뭐 버섯도 사다가 같이 먹고, 그렇게 집에서 조리를 해 먹었고, 밖에 나가면 주로 비건 식당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가면 거의 메뉴들이 샐러드나 샌드위치 종류거든요. 샌드위치? 네, 샌드위치 많이 드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밀에다가 뭐 안에 속재료가 뭐 들어있어요? 안에 속재료가 뭐 상추, 버섯, 버섯 샌드위치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보카도 샌드위치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소스라던가 그리고 빵 자체도 밀가루잖아요. 이게 건강할까? 먹다 보니까 오히려 제 몸이 뭔가 영양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의문이 들었죠. 근데도 일단은 1년을 해보기로 했으니까 그때는 계속 이제 하게 됐고 채식도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야채만 먹는 거는 이제 완전 채식인 거고 그 중에서 생선을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페스코라고 해서. 그래서 나 그래도 좀 뭔가 동물성의 뭔가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을 좀 채워야겠다. 단백질도 그렇고. 페스코를 했는데 페스코의 문제점은 이게 생선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중금속 중독의 위험이 있잖아요. 이것도 또 너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뭘 먹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찾은 대안이 키토 채식. 맞아요. 그때 했었죠. 키토 채식도 해봤는데 그런데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수족냉증은. 계속 춥더라고요. 다른 컨디션은 어땠는데요?
다른 컨디션은 일단 좀 어지럼증이 있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저혈압처럼? 네네네. 저혈압처럼 이제 어지럼증이 있고 조금 두통도 굉장히 자주 있었고 무기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포만감이 너무 적으니까 계속 배고파요. 코끼리가 왜 그렇게 많이 먹네. 계속 배고프더라고요. 그럼 배고프면 어떻게 했는데요? 배고플 때는 주로 이제 커피 마시거나 아니면 차 마시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로 좀 채워주는. 그러면 1년을 채웠나요? 1년 채웠습니다. 와, 항상 진짜 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했어요? 네, 그만뒀어요. 그만뒀던 이유가 1년을 채워서 아니면 그냥 이제 그러니까 1년을 채웠으니까 나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1년을 해보고 저한테 잘 맞으면 계속 했겠죠. 근데 1년을 해봤는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고 나서 뭐 먹었어요? 그만두고 나서 그만둘 때쯤에 이제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남자친구는 진짜 고기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채식에 대한 얘기를 살짝 꺼냈더니 아니 스님 중에 당뇨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냐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채식이 건강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도 나눴어요. 채식을 하는 건 채소가 우리 몸에 건강해서 좋은 게 아니라 채식을 함으로써 다른 이제 나쁜 것들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도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튀김을 좀 덜 먹게 되고 밀가루 좀 덜 먹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건강해진다고 느끼는 거지 채소 자체가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을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채식이라는 주제가 항상 네. 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많이 아끼는 편인데 강의에서 드리는 거 하나만 제가 언급을 해볼게요. 저는 인간이 잡식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 모두에서 나한테 필요한 영양을 잘 흡수하면 된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에만 가는 건 약간 뭔가를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식물성으로만 가면 놓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채식을 하면 다들 어떤 샐러드를 많이 먹을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채식하시는 분들 식단을 보면 채식이라기보다는 곡물식이고요. 나쁜 기름들과 설탕을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채식이 이제 유행하면서 채식 베이킹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지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쓰는 재료를 보면 비정제 설탕. 맞아. 비정제라는 단어를 네. 이제 붙여서 이제 하죠. 그냥. 근데 비정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그게 설탕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덜 정제된 이제. 비정제 설탕 사용하시고 그리고 통밀 사용하시고 해바라기 씨유라든가 카놀라유 이런 식물성 맞아. 기름들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채식 자체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채식을 할 때 우리가 사실 풀만으로는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얘들은 사실 인간의 몸에서는 흡수가 거의 안 되거든요. 뭐 장으로 가서 약간 이제 미생물 먹여야 되지만 결국엔 다 대변으로 간단 말이지. 그러면 결국에는 샐러드에서는 영양소를 못 뽑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곡물과 기름을 막 먹게 되는데 사실 식물에서 뽑아낸 그것들이 사실 좀 몸에 문제되는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채식할 수 있는가. 왜냐면 채식 자체는 되게 존중받아야 되고 네. 또 올바른 무언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저도 아직 고민이고 다만 마찬가지로 채식에 대해서 우리도 함부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맞아요. 그 자체는 되게 윤리적이고 또 멋진 선택이긴 하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저의 고민이긴 합니다. 맞아요. 이게 채식을 다양한 이유로 하시잖아요. 동물권에 대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채식을 하시고 기후위기 관심 많으신 분들도 근데 간혹 이제 채식이랑 키토제닉을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는 컨텐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안 되죠. 네. 하나는 가치적인 이제 측면에서 보는 거고 맞아요. 하나는 이제 신체 대사적인 좀 건강적인 면에서 보는 건데 그거를 똑같이 비교해서 뭐가 낫다, 뭐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과연 맞나? 제 생각에는 이게 정치적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과 돈이 뒤에서 이제 미디어를 움직이고 전문가를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이걸 믿게 만들고 싶고 저를 믿게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 우리는 과학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판단은 이제 또 구독자분들이 잘 하실 겁니다. 좋아요.
그럼 채식이 이제 그렇게 끝났고 네. 고기 먹기 시작했어요. 네. 남친구 생겼고 혹시 뭐 몸이 달라진 게 있어요? 일단